마지막 통닭. 제 아버지는 평생 동안 무뚝뚝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늘 새벽같이 집을 나서셨고 늦은 밤에 지친 몸을 이끌고 들어오셨습니다. 그 모습은 제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속에 담긴 무게와 희생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제가 성인이 되어 가장이 되어 보니 그 무거운 책임이 얼마나 벅찬 것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늘 표현에 서툴렀습니다. 사랑한다 라는 말을 한 번도 직접 해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삶 전체가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가장 뚜렷하게 느낀 순간은 바로 치킨 한 마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넉넉한 살림이 아니었습니다. 외식을 한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하는 일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매달 월급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퇴근길에 늘 치킨집에 들르셨습니다. 노란색 종이 상자에 담긴 따끈따끈한 치킨은 그날 우리 가족에게 가장 큰 축제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얘들아 치킨 왔다 라고 말씀하실 때 집안 공기는 단숨에 밝아졌습니다. 엄마는 콜라를 유리잔에 따라 놓으셨고 오빠와 저는 서로 닭다리와 날개를 차지하려고 티격태격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우리를 보며 웃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늘 자신은 퍽퍽한 가슴살을 드셨습니다. 우리는 그게 당연한 줄만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께서는 아마도 다른 부위를 더 좋아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다투며 맛있게 먹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그분께는 가장 큰 행복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치킨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상징이었고 아버지의 사랑을 담은 작은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치킨이 마지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월급날이었습니다. 오빠와 저는 괜히 들떠 있었습니다. 엄마는 식탁을 간단히 정리해 두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치킨 오면 바로 먹자. 밥은 조금만 먹고 기다리자. 저는 그 말에 신이 나서 접시를 꺼내고 오빠는 괜히 TV 채널을 돌리며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어린 마음에 아버지가 가져오실 치킨 생각에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회사 일을 마치고 평소처럼 치킨집에 들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주말 저녁이라 주문이 밀려 있었던 것입니다. 치킨집 사장이 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오늘은 좀 오래 기다리셔야겠어요. 손님이 많아서요. 아버지는 잠시 난처한 얼굴을 지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몸이 지쳐 있었을 텐데 그 자리에 서서 오래 기다리는 것은 힘드셨을 겁니다. 그때 사장이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배달해 드릴게요. 집에 가셔서 쉬고 계시면 곧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고민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 부탁드립니다. 애들이 기다릴 텐데 빨리 와 주십시오. 그렇게 아버지는 빈손으로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뺑소니 차량에 치이셨습니다. 그 차는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아버지는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쓰러지신 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집에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부엌에서 콜라를 잔에 따라 놓고 저는 오빠와 함께 치킨을 기다리며 티격태격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날개 먹을 거야. 안 돼, 내가 늘 먹잖아. 이번엔 내가 먹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웃으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미 우리 곁을 떠나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치킨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현관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시계를 보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휴대전화는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경찰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보호자분 되십니까?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는 수화기를 붙잡은 채 흐느끼셨고 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는 벽에 기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장례식장을 찾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도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누구도 치킨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단지 마음속에서만 아버지의 마지막 치킨이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치킨집 사장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닭 한 마리가 담긴 종이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그날 사장님께서 주문하셨던 치킨입니다. 제가 배달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날 사고가 나서 참아드리지 못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꼭 드려야 할 것 같아서.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아들고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고 오빠도 고개를 떨구며 흐느꼈습니다. 상자 안의 치킨은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닭다리를 하나 들어 입에 대었지만 눈물이 흘러내려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상자를 꼭 끌어안으며 흐느끼셨습니다. 그 장면은 제 평생의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가져오시지 못한 치킨, 그러나 끝내 우리 손에 전해진 마지막 치킨.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우리 가족의 가장 큰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식탁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부모님과 함께 나누는 밥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아버지가 떠나신 뒤 우리 집의 시간은 늘 어둡고 느리게 흘렀습니다. 아침마다 들리던 알람 소리, 현관문이 열리며 구두가 바닥을 울리던 소리, 식탁 의자가 끌리던 소리, 그 모든 소리가 사라진 집은 마치 숨을 죽인 듯 정적만 가득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평소처럼 밥을 차리셨지만 식탁 위에는 늘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는 밥을 먹는 순간마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오빠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저와 사소한 장난으로라도 웃음을 보였지만 아버지를 잃고 난 뒤에는 굳게 닫힌 방 안에서 공부만 하거나 책상에 엎드려 잠들곤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의 부재가 오빠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엄마는 그런 오빠를 바라보며 속으로 우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우리는 아버지를 쉽게 잊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움은 더 커져갔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저는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꾸곤 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아버지가 치킨 상자를 들고 들어오시는 꿈이었습니다. 저는 뛰어나가 아빠 하고 안겼지만
늘 꿈은 아버지가 말없이 등을 돌리는 장면에서 끝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엄마도 비슷한 꿈을 꾸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치킨을 식탁 위에 놓는 모습. 그런데 엄마가 손을 뻗으면 그 치킨 상자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아버지도 함께 사라지셨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그 이야기를 하시며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우리는 치킨을 먹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냄새만 맡아도 눈물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슬픔과 상관없이 흘러갔습니다. 친구들은 놀러 다니고 학교에서는 시험이 다가왔고 사람들은 치킨을 들고 웃으며 걸어 다녔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 가족에게는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저는 점차 아버지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는지, 왜 치킨 한 마리를 그렇게 소중히 생각하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사오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향한 사랑을 가장 현실적이고 따뜻한 방식으로 표현하신 것이었습니다. 성인이 되어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을 처음 받아본 날 저는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면서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매달 월급날 치킨을 사오셨던 이유는 가족과 함께 나누는 그 순간만큼은 힘든 하루도 고단한 인생도 잊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월급날이 되면 일부러 치킨집에 들렀습니다. 종이 상자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의 발걸음을 따라 걷는 것 같아 눈물이 고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아이들과 치킨을 나누어 먹을 때 저는 아버지가 제 옆에 계신 듯한 착각에 빠지곤 했습니다. 아이들이 닭다리를 두고 티격태격할 때면 저는 아버지의 웃음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얘들아, 아빠는 가슴살 먹을 테니 너희는 좋은 거 먹어라. 그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버지의 부재는 제 삶 속에 더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장이 되어보니 아버지가 걸어오신 길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를 조금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알지 못했던 그 무게를 이제는 제가 짊어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고가 있던 날의 기억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치킨집 사장이 눈물 젖은 얼굴로 건네던 마지막 치킨, 그 상자를 받아들고 흐느끼던 엄마의 손, 차마 먹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던 우리의 모습. 그것은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라 한 남자의 삶과 사랑이 고스란히 담긴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치킨을 떠올릴 때마다 다짐합니다. 아버지가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도 내 가족에게 작지만 따뜻한 기억을 남겨주겠다고. 언젠가 내가 떠난 뒤에도 아이들이 나를 그리워할 때 함께 웃으며 나누었던 식탁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치킨은 제게 평생의 교훈을 주었습니다. 사랑은 거창한 말이나 큰 선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평범함이야말로 가장 값진 것이라는 것을. 오늘도 치킨 냄새가 코끝을 스치면 저는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물만 흘리지는 않습니다. 그 냄새 속에서 아버지의 미소를 떠올리고 그 사랑을 다시금 마음에 새깁니다.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해 치킨을 사오시려던 그 마음, 그 사랑을 저는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치킨 상자는 식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누구보다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끝내 말로 다 전하지 못했지만 그 치킨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서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더 자주 웃어드리지 못했고 더 자주 함께 밥을 먹지 못한 것이 평생의 후회로 남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하루만큼은 부모님과 함께하는 식탁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밥 한 끼, 사소한 대화 한마디가 언젠가 가장 값진 추억이 되고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아버지가 제게 남겨주신 마지막 치킨은 결국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랑을 평생 간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